안녕하세요. 복잡한 파생상품의 세계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통화수합인데요.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정말 핵심적인 거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이런 상황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미국 회사는 지금 호주 달러가 꼭 필요하고 반대로 호주 회사는 미국 달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각자 필요한 나라 은행 가서 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죠? 맞아요. 제일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훨씬 더 똑똑하고 또 훨씬 더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속에 오늘 배울 통화수합의 존재 이유가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체 왜 기업들이 이렇게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 거래를 굳이 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다국적 기업이 해외 통화가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냥 필요한 나라 은행에 가서 직접 빌리면 간단하잖아요. 네, 가장 간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항상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해외에서 직접 돈을 빌리는 건 보시는 것처럼 이자가 더 비싸거나 조건이 불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스왑이라는 방식을 이용하면 각자 자기 나라 시장에서 가진 신용도, 즉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통화 스왑의 마법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마법의 정체가 뭔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경제학의 아주 기본 원리인 비교 우위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금융거래에 딱 적용돼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비교 우위,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하더라도 상대방보다 특히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결국 서로에게 이득이다 라는 뜻입니다. 금융에서는 이걸 각자 자기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미국의 GE와 호주의 퀀타스 항공이 있습니다. GE는 미국 달러를 5%, 호주 달러를 7.6%에 빌릴 수 있고요. 퀀타스는 각각 7%, 8%에 빌릴 수 있네요. 자, 이 표만 딱 보면 누가 더 유리해 보이세요? 네, 그렇죠. GE가 두 통화 모두에서 더 낮은 금리, 그러니까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바로 금리의 차이를 보셔야 해요. GE는 미국 달러 시장에서는 퀀타스보다 무려 2%나 싸게 빌릴 수 있죠? 반면에 호주 달러 시장에서는 그 차이가 고작 0.4%밖에 안 돼요. 바로 이 지점,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유리한가, 이게 바로 비교 우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GE는 미국 달러에, 퀀타스는 호주 달러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 우위의 차이, 그러니까 2.0%와 0.4%의 차이인 1.6%, 이게 바로 두 회사가 힘을 합쳤을 때 만들어내고 또 나눠 가질 수 있는 전체 이익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각자 따로 움직일 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1.6%라는 가치가 협력을 통해서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 거래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논리적입니다. 각자 비교 우위가 있는 곳, 즉 가장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기 나라 시장에서 일단 필요한 만큼 자금을 빌리는 거죠. GE는 미국 달러를, 퀀타스는 호주 달러를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그렇게 빌린 돈을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이 과정은 보통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줘요. 이 중개기관이 혹시 모를 상대방의 파산 위험 같은 것들을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양쪽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증을 서주는 셈이죠. 자, 바로 이 그림이 전체 구조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GE와 퀀타스는 각자 자기 나라 통화로 이자를 내지만 실제로는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의 외화이자 지급 의무를 대신 이행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GE는 더 싼 금리로 호주 달러를 쓰는 효과를, 퀀타스는 더 싼 금리로 미국 달러를 쓰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론과 구조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실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통화수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예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 영국의 석유회사 BP와 바클레이즈 은행의 사례가 있습니다. BP는 3%의 달러 이자를
바클레이즈는 4%의 파운드 이자를 서로에게 주기로 약속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계약에 따라서 돈이 실제로 어떻게 오고 가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표를 보시면 날짜별로 달러와 파운드가 오고 가는 내역이 쫙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 이 두 시점만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계약 첫날인 2016년 2월 1일을 한번 보세요. BP 입장에서 보면 달러는 플러스고 파운드는 마이너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BP가 파운드를 주고 자기한테 필요한 1,500만 달러를 받는 바로 최초의 원금 교환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거래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계약 마지막 날 2021년 2월 1일입니다. BP가 마이너스 1,545만 달러를 지급하죠. 이건 단순히 빌렸던 원금 1,500만 달러만 갚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회차의 이자인 45만 달러까지 함께 지급하면서 이 계약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원금을 다시 교환하면서 모든 거래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통화수합의 원리부터 실제 작동 방식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들을 딱 정리하고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통화수합은요, 단순한 환전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지렛대 삼아서 모두의 비용을 낮추고 환율 변동이라는 위험을 잠재우고 또 글로벌 자본시장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는 아주 고도로 정교한 금융 솔루션인 거죠. 한마디로 윈윈의 구조를 설계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남겨드릴게요. 아까 제가 금융중개기관이 위험을 관리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약 중간에 한쪽 회사가 파산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된다면 남은 한쪽은 과연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이게 바로 금융거래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신용위험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통화수업의 또 다른 이면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